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시면 점들이 뚝뚝 내려오다가 이렇게 선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어서 이렇게 뻗쳐나간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몰 윈, 신동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적 경험. 제가 제목을 보자마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작게 빨리 실패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분들에게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말뿐인 자기 합리화만 하는 것보다 작게 여러 번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과거에 신경은 성장이 멈추면 변할 수 없다 생각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뇌 손상이 온 다음 신경학적으로 회복하더라. 신경학자들이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자연적인 신경 회복과 매일 훈련을 통한 적응이 있더라. 예를 들어 성인의 뇌신경 세포가 성장이 멈추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데도 다친 다음에 회복하는 원인을 신경가소성이라 붙였습니다. 신경가소성에는 시냅스가 격가지치기를 통해서 새로 생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조용히 있던 회로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재활 훈련을 통해 손상받지 않는 경로와 잠든 신경세포를 깨우는 기능 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미엘린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하는데, 미엘린은 신경세포의 전기 속도와 정확도, 타이밍을 높여줍니다. 또 탈신경과민이라 해서 신경이 절단되면 수용체가 민감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절단된 신경 축삭의 근위부에서 돌기가 재생되기도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뇌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신경가소성이란 신경세포의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더 분화하고 발달한다는 뜻이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뇌신경은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최근 뇌과학의 발달로 다시 정립되었다. 뇌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평생을 재배열한다. 연습의 목표는 뇌세포의 변화다. 연습의 한계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잠시 뇌를 더 살펴보자. 뇌 가소성의 원리 세 가지. 하나, 신경세포의 발생. 이전 뇌과학자들은 뇌세포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가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 신경세포의 역할 변화. 신경세포는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시각을 담당하던 세포는 시각 자극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점자를 인식하는 세포가 된다든지 청각 영역으로 바뀐다든지 주어진 자극에 의하여 새롭게 쓰임새를 만들게 된다. 만약 엄지손가락이 잘려 감각 자극이 없을 경우 바로 옆에 검지손가락 자극이 엄지손가락 뇌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신은 꽤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셋, 신경세포의 시냅스 수 증가.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 단단해진다. 즉 시냅스의 수가 많아지고 치밀해져 자극의 흐름이 빠르고 견고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신경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를 자극하고 단백질을 합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원리, 신경세포의 역할 변화보다 느리고 더디다. 연습을 통한 뇌 변화. 원숭이가 손끝을 이용하여 원반을 돌리기 연습을 한다. 연습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갖고 연습한다. 연습하면 처음에는 연습하는 손가락 끝부분의 뇌 영역이 확장한다. 옆에 손가락 영역을 침범하여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습을 진행하면 다시 영역은 본래 크기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포끼리의 연결, 즉 시냅스 수가 많아지고 미엘린이라는 절연 물질이 세포를 감싸면서 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더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연습하면 영역도 커지고 같은 영역 안에 시냅스 밀도도 치밀하게 된다. 처음에 영역이 확대될 때는 신경세포의 역할이 바뀌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극되면 DNA를 자극하여 세포끼리의 연결 자체가 치밀해지고 견고해진다. 연습의 목표는 앞에 소개한 뇌 가소성의 세 번째 원리, 세포끼리 연결이 공고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오래가는 진짜 실력이 새겨지는 것이다. 시냅스 수는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시냅스의 연결 방법으로는 습관화, 민감화, 고전적 조건화 등이 있다. 이러한 연결이 다양하게 반복되고 조합되어 뇌세포가 서로 이어진다.
다음은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습관은 무섭다. 또 강력하다. 습관으로 일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일 뒤에는 항상 의도된 연습을 반복하도록 한다. 즉, 습관화로 연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결심한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꾸준히 한다면 습관의 해로가 점차 강화된다. 처음 힘들었던 아침 운동은 꽤 할만한, 아니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젠 워덜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습관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데 약 66일이 걸린다 말한다. 실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 그룹은 점심 식사 후 과일 한 조각 먹기를, 또 한 그룹은 저녁 먹기 전 15분간 달리기를 매일 실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그룹이 매일 실천할 때 의지의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사적으로 하는지를 체크한다.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되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과일 한 조각을 먹고 달리기를 한다. 또 과일 먹기보다는 달리기가 습관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의지력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한정된 힘이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게 된다. 그만큼 절제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꽤나 필요로 한다. 마치 바위를 높은 곳까지 굴려 올리는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습관화되면 비탈길에서 바위를 굴리는 상황이 된다. 접근이 쉽고 힘이 들지 않는다.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습관의 시냅스가 형성된다. 단 66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운동, 영어, 기억, 생각에 대해 저자 자신의 경험과 책에서 읽은 내용 등과 연습하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나오고요. 이 책을 읽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작게 쪼개고 반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신경과 전문의의 조언으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